봐도 이 풍채가 제우스야. 주신이죠. 그리스의 신들 중 최고의 지배자. 최고의 지배자죠. 최고의 지배자. 짱! 1인자 되겠습니다. 원래는 크로노스의 자식의 6째 중이지만 6째죠. 크로노스의 자식 중에. 근데 크로노스랑 티탄족에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들을 구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 할 말이 많은 애야. 나 이런 거 했는데 너희들은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제우스에게 어떻게 한마디 해볼 수 있는 형제가 없어요. 다 제우스에게 빚졌기 때문에 우주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죠. 하늘과 천둥의 신입니다. 키크롭스가 만들어준 번개를 무기로 사용하고요. 상징이 독수리예요. 옆에 독수리 보이죠? 그래서 제우스를 검색했을 때 항상 벽화나 어떤 조각에서는요 제우스가 독수리랑 같이 있습니다. 제우스를 상징하는 게 독수리이기도 해요. 이 제우스의 무기인 번개는요 평소에 독수리에게 맡겨놨다고 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갖고 다니다가 싸울 때 되면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번개 던지고 막 이랬었겠죠. 왕들의 계보를 보면요 제우스 아빠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아빠가 우라노스이죠. 자, 이 셋은요 태양계 행성에 각각 목성, 토성, 천왕성으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목성이 제우스고요. 토성이 크로노스, 천왕성이 우라노스가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거 신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별자리 얘기할 때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서 말하긴 하거든요. 아까 나온 그리고 제우스는요 목성이죠. 그리고 목성 제우스를 키운 신이 누구예요? 아까 염소 기억나요? 아말테이아죠. 실제로 목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의 이름은요 아말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우스를 키웠기 때문에. 요런 이제 행성에서도 이런 관계를 또 맞춰놨어요. 제우스에 관련된 일화는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스 로마 신화 컨텐츠 하잖아요. 이때 상당히 자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요쯤 하고 제우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포스 12신 중에 두 번째 헤라입니다. 왜 두 번째로 소개했냐면요 제우스의 아내입니다. 화장품 중에 헤라라고 있죠. 그쵸? 그거 맞아요. 그 헤라예요. 보통 신들의 이름이랑 비슷한 뭔가 있으면요 그거 따온 거 맞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제우스의 아내예요. 아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소개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제우스 누나야. 근친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우스 주신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왕비가 됐죠. 결혼과 어린이와 여성을 수호하는 신입니다. 여성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까 화장품 얘기 나왔죠. 헤라라는 이름을 딴 게 여성을 수호한다. 이 화장품이 날 지켜줘. 내 피부와 이 각질들을 지켜줘. 내 모세혈관, 내 모공들을 지켜줘. 그 뜻이 있는 거야, 헤라가. 이런 겁니다. 여왕 중에 여신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죠. 여자 왕이니까 여왕이기 때문에 여자 신들 중에 가장 셉니다. 주로 근데 셈이 엄청 많았고요. 질투가 엄청 심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우스 때문에 다 남편 때문이야. 뭔가 이 부부 사이의 문제는 남자 때문인 경우가 90% 이상인 것 같아요. 제우스가 바람을 되게 많이 폈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여자 신들 막 진짜 주변 여자 신들이랑 다 결혼해요. 제우스가 막 자기 딸 뭐 아들 애 부인 뭐 막 결혼해. 뭐 이모 막 누나 다 결혼해. 그래서 이때 이 헤라가 보다 못해갖고 이 제우스랑 바람나서 낳은 아이들과 이 여자들을 주로 괴롭히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괴롭힘의 신인 거죠. 이제 유일하게 못 건드린 신이 한 명 있어요. 아테나 신을 못 건드렸어요. 왜냐면은 아테나는요 제우스보다 셌거든요. 그래서 아테나는 이제 사생아죠. 제우스의 사생아. 제우스가 바람 펴서 나온 딸이에요. 근데 헤라가 이제 아테나만은 못 건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유일하게 헤라가 못 괴롭힌 아테나를 한번 알아볼까요? 아테나.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할 때 아테나라는 신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신 중에 하나예요. 보통 누구 좋아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잘 모르지만 들어본 신 좀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신 누구 있어요? 아테나가 좀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테나 아니면 보통 포세이돈 좀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아테나가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게임에서도 이제 이 아테나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요. 이제 그 지명을 딴 아테네라는 이름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저변 확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테네랑 이름이 좀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아테나라는 신을요. 아테네의 그 시민들이 이 신으로 나라의 신으로 모셨었거든요. 그래서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가 된 겁니다. 전쟁과 지혜의 신이죠. 문무겸비 팔방미인이 되겠습니다. 제우스의 부인인 메티스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제우스가
그 형제들 구하러 갈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물어보는 그 이모 있죠. 결혼해. 그래서 나온 게 아테나예요. 아테나면서 이 아테나의 탄생은 어땠냐면요. 제우스가 두통에 막 시달릴 때 제우스의 도끼를 머리로 쪼갰어요. 쪼개봤는데 그 안에서 태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재밌거든요. 자, 제우스의 자식 라인 중에, 그러니까 제우스의 자식 라인 중에 뭐 조카들 뭐 이런 애들 라인 중에 가장 높은 신으로요. 제우스도 자기 자식 중에 가장 이뻐했습니다. 이 딱 봐도 뭔가 멋있고 이쁘고 좀 묵묵견비. 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이제 엄친딸 정도 되는 느낌 나는 겁니다. 제우스의 아내인 메티스의 예언대로 이제 아버지인 제우스를 뛰어넘을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셀 수밖에 없어요. 포세이돈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은 사실 제우스의 형인데도 제우스도 함부로 못 건드렸거든요. 포세이돈은 2인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근데 아테나 신이 이길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강력한 신이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아테나에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고 오늘은 올림푸스 12신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방금 이 아테나와 맞짱을 수시로 떴던 이 포세이돈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네 번째 신입니다. 포세이돈. 바다를 지배하는 신, 바다의 신이죠. 바다의 신입니다. 제우스의 형제이기도 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 바로 밑에 있는 2인자 남바2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로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사실 제우스의 동생으로 알고 있기도 해요. 사람들이 많이. 근데 사실은 형입니다. 2인자인데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게 왜냐면 이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요. 이 포세이돈을 주제로 한 포세이돈이 주연이 돼서 딱 하는 그게 없어. 별로 없어. 별로 없습니다. 넘버 3는 하데스죠. 아까 얘기했던. 자, 2인자인데 에피소드가 없고요. 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제 무기 같은 거 얘기해볼까요? 무기 삼지창이죠. 게임 많이 해본 사람 알 겁니다.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창인데 이거 삼지창이라고 불러요. 항상 이거 가지고 다니죠. 제우스가 구해준 아까 말했던 키클롭스가 이제 만들어준 거죠. 크로노스와의 전쟁을 대비해서. 이 트라이던트라는 이름은요. 현재 미국의 함대 탄도미사일 유도탄의 이름으로 붙어있기도 해요. 미국의 그 함대 탄도 유도미사일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트라이던트예요. 실제로 붙어있습니다. 자, 아테나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둘이 미친듯이 안 좋았습니다. 수시로 싸웠죠. 이거는 이제 일화가 좀 많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몇 가지 설이인데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신화라는 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보니까 그 지방이랑 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데 설이 한 3개 있습니다. 왜 사이가 안 좋아졌냐면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나가 사실 포세이돈이랑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아테나는 뭐야? 전쟁의 신이죠. 포지션이 맨날 나가서 싸워. 창질하고 막 칼질하고 죽이고 막 싸우고 막 맨날 모래바람에서 막 남자들이랑 뒹굴면서 막 전쟁하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포세이돈이 아테나를 저 손머슴 같은 애랑 결혼 안 해요. 나는 여성스러운 애가 좋다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테나를 싫어해요.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아테나는. 그래서 아테나의 신전에서 이 포세이돈이 아테나를 띄워놓으려고 아테나의 신전에서 아테나 보호개 몰래 여자를 만납니다. 나는 이런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너 나한테 관심 두지 마. 나 아테나 너 싫어. 이렇게 일부러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이 포세이돈이 만났던 여자가 메두사. 메두사랑 몰래 이렇게 만났던 거야. 사귀는 척 뭐 연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테나 떼어내려고. 아테나 집에서 막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설은 반대로 포세이돈이 아테나랑 결혼하길 원했다는 설도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설인데요. 포세이돈이 이제 청혼을 한 거지. 반지 이렇게 딱, 그 조개 갈아가지고 조개 껍질에 반지 넣어가지고 이제, 자, 아테나 결혼해줘. 이렇게 딱 했어. 근데 아테나는 사실 태어날 때 처녀신으로 살 것을 맹세합니다. 아테나는 결혼 안 해요. 자식이 없어요. 처녀신으로 살 걸 맹세해요. 그래서 아테나는 결혼 뭐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포세이돈에 결혼해요. 거절해.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됐어요. 막 이랬어서.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삐져요. 삐져가지고, 그때부터 유치하게 이제 여자 좋아하는 남자애처럼 이제 막 머리 땡기고 막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하는 거야. 막 이렇게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막 아이스 깨끼 하고 막 이런 거에서 아테나가 또 화가 나니까 이것 때문에 막 싸웠던 거죠. 이게 두 번째 설이고요. 세 번째 설이 좀 그나마 유력한 것 같은데 아테네라는 땅을 두고 이 신들 둘이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테네에 이제 사람들이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갖고
둘 중에 누구를 모실래 경쟁한 거야. 배틀. 그러니까 투표를 한 거예요. 유치 경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포세이돈은 시민들에게 말을 선물로 주는 말 타고 다니라고 선물로 줍니다. 근데 아테나는요 시민들에게 올리브를 줘요. 올리브.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아야 되는 거야. 한 명을. 기호 1번 포세이돈, 기호 2번 아테나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들이 올리브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올리브. 그래서 아테나를 자기의 신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명이 아테네예요.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가 된 거고요. 이 이후에 포세이돈이 낙선했죠. 낙선했어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낙선하면 타격이 좀 크거든. 정치 생명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포세이돈이 삐져가지고 이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방금 말했던 이 투표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 되게 많이 싸웠다고요. 다섯 번째 신 데메테르라는 신이 있어요. 데메테르라는 신은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처음 컨텐츠 할 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시리얼, 그러니까 농작의 여신인데 데메테르라고 해. 데메테르. 로마에서는 이 데메테르를 케레스라고 부릅니다. 케레스는 시리얼, 우리가 아침에 우유 말아 먹는 시리얼의 어원이 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농작의 신, 농작을 상징한, 그래서 옥수수예요. 이게 옥수수랑 여기 반대쪽에는 낫을 들고 있죠. 추수하는 낫.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작의 신이라고 합니다. 제우스랑 결혼해. 근데 제우스 누나란 말이지. 제우스 누나란 말이지.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컨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아마 하게 될 말 중에 하나가요. 그런데 제우스랑 결혼함이라는 말일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우스가 여자만 보이면 다 사귀기 때문에. 네. 데미테르도 이제 제우스의 아내지만 사실은 누나죠.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제우스가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농작의 신이기 때문에 데메테르가 화내면은 농작물이 자라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러면은 농작을 추수할 게 없으니까 신들에게, 지네들에게 직접 바칠 곡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데메테르를 신들이 되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개막장이죠. 개막장인 게 2인자인 포세이돈도요. 제우스 마냥 근친 결혼을 또 하기도 해요.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좀 이래요. 근데 이 포세이돈이 근친 결혼한 이 아내가 또 데메테르야. 그러니까 이 개막장 웰컴 그리스 로마 신화 포에버! 자, 올림포스 12신 중에 여섯 번째 아레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레스. 자, 로마에서는요, 이 마르스라는 전쟁의 신 알죠? 전쟁의 신 마르스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마르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건데 굉장히 진중하고 위험 있는 군신 그 자체였어요. 뭐 삼국지로 치면 관우 정도 느낌. 이 마르스는 로마 군단의 수호신으로 가장 큰 숭상을 받던 존재죠. 그게 마르스입니다. 진짜 로마 그 당시에 군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혼연일체, 이게 거의 나처럼 뭐 부처님 모시듯이 막 중들이, 스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모시던 게 마르스인데, 이 마르스의 그리스식 이름이 아레스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로마에서는 마르스라고 부르고 굉장히 숭상시 우상숭배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좀 배경부터가 얘가 좀 빵빵하긴 합니다. 얘가 주신 제우스랑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라가 정실 부인이잖아요. 첫째 부인 정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자야. 적통이죠. 제우스의 부인 중에 이제 헤라가 정실이니까 직계 왕자예요. 금수저지. 얘가 신들의 왕자예요. 어감도 아레스 약간 멋있잖아. 이 느낌도 좋고 포지션이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직계 왕자기도 하고요. 금수저잖아. 그래서 멋있는 이미지로 좀 느껴지긴 해요. 아레스, 와, 씨, 전쟁의 신, 와, 왕자, 막 멋있지. 근데 실제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떠나서 전 세계의 모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다 갖다 놓고 비교했을 때 가장 개허접신입니다. 진짜 5손가락이 뽑힐 정도의 개허접신이에요. 진짜 아테네라도 전쟁의 신이지만 아테네랑도 좀 싸우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테네랑 사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개허접이에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레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랑 싸우다가 인간에게 창으로 배를 찔리고 신인데 울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이 이외에 좀 이렇게 병신 같은 얘기 많아요. 그래서 신은 신이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 올림포스의 병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은 신인데 병신이야.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이 이외에 좀 이렇게 멍청한 짓 했던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트로이 전쟁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제가 아레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개웃겨요. 다음은 7번째 아폴론. 우리 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불량식품 중에 그 빨대를 이렇게 쪽 빨아서 먹는 그 새콤달콤한 그 알죠? 그게 아폴로라는 거. 아폴로 그죠? 얘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아폴로. 자, 제우스의 아들인데 얘는 사생아예요. 직계는 아닙니다. 근데 신들 중에 가장 많은 신을 이제 포지션을 소화합니다. 멀티플레이어예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축구로 치면 거의 뭐 신들 중에 박지성, 신 중에 박지성이 되는 거죠. 뭐 태양의 신, 뭐 예언의 신, 활도 잘 쏘는데 궁술의 신, 뭐 그림도 잘, 하프 같은 거 들고 있죠. 이 리라라고 하는 악기인데 예술의 신이기 때문에 뭐 뮤즈라는 9신들을 거느린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의학의 신도 있고, 뭐 가축의 신, 뭐 목동의 신, 이성의 신, 뭐 광명의 신, 뭐 질병의 신, 온갖 것들을 다 맡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좀 오지랖이 좀 있나봐. 미남이에요. 잘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 문화, 서양의 영어권 문화에서는요, 아폴로라고 하면요, 미남을 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사생아기도 하지만요, 제우스의 적자 대접을 받아요. 애가 좀 워낙에 능력도 많고 잘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팬들이 많았나봐. 지지도가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아폴로를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 먹읍시다. 미남이란 뜻이 있답니다. 맛있겠네요. 다음 알아볼까요? 아르테미스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딸이고 여자예요. 방금 봤던 아폴론과 쌍둥이가 되겠습니다. 쌍둥이 누나예요. 쌍둥이 누나. 달의 신, 수렵의 신, 뭐 궁술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왜 롤 할 때 다이애나라는 말 알죠? 다이애나라는 캐릭터 알죠? 챔프. 이 아르테미스를 로마에서는요, 다이애나라고 부릅니다. 달의 신이죠.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쳐들어가는 게 있어요. 1차 원정 때. 1차 원정 실패해요. 왜냐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역풍이라서 그 그리스군이 1차 원정을 실패하거든요. 왜냐면요, 그때 이 아르테미스가 이 역풍을 불게 해가지고 삐졌었거든.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바람을 묶어버려갖고 그리스군이 진출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아르테미스가 했던 일입니다. 인정사정 없고 굉장히 좀 잔인한 성격으로 좀 나옵니다. 자기가 목욕하고 있는데 자기 알몸을 본 신이 나무꾼 마냥 이렇게 선녀오신 줄 알고 이게 세벼가려고 나무꾼 마냥 이렇게 알몸을 본 신이 있었는데 자기가 키우던 사냥개 밥으로 던져줍니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자기 알몸을 봤다고. 뭐 별로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자, 엄청 좀 뭐랄까 잔인한데 독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 엄마를 또 건드리는 신들은 엄마에겐 또 약했었어. 엄마 봐본 거지. 그래서 자기 엄마를 건드리는 신들은요, 또 이것도 못 참아. 엄마는 또 엄청 보호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좀 놀리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시비 거는 신들은 막 이렇게 진짜 활로 막 쏴 죽이고 막 이랬었다고 합니다. 잔인한 신이었어요. 자, 9번째는 누구냐면요, 마술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좀 들어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헤파이스토스라고 합니다. 헤파이스토스. 자,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고요. 적자이기도 한 거죠, 얘는. 그죠? 근데 이제 아레스가 첫째인 거고, 헤파이스토스라고 합니다. 금속의 신이에요. 금속의 신.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화산의 신이에요. 화산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야, 영어 공부합시다. 화산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볼케이노라고 한단 말이야. 볼케이노. 그죠? 로마식으로는요, 이 헤파이스토스를 불카누스라고 하거든요. 불카누스. 근데 이 불카누스가 헤파이스토스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화산의 신이기 때문에 화산이라는 그 볼케이노의 이름은 헤파이스토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렸을 때 좀 못생겼대요. 그래서 엄마가 헤라가 좀 잔인하네. 자기 애가 나왔어 보니까 씨 뭐야 못생겨가지고 그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 던집니다. 밑으로 버린 거죠. 그래서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다리를 얘는 절어요.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그 미의 여신 알죠?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거는 그 크로노스, 제우스의 아빠인 크로노스가 이제 할아버지, 자기 아빠인 우라노스의 그 영 좋지 못한 부분을 잘라서 그 거세한 다음에 그거를 얘를 바다에 버렸어. 그러니까 바다랑 이게 임신하면서 태어났던 게 아프로디테죠. 미의 여신. 부인은 잘 뒀어. 겁나 이쁜 신을
아내를 뒀어요. 결혼 잘했어. 승리자죠. 그래서 아테나가 태어났을 때 그 제우스 머리 쪼갰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그 제우스의 머리를 쪼갠 애가 얘예요. 이 헤파이스토스의 자기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쪼갰고 그 머리에서 아테나가 태어났던 겁니다. 제우스는 인간들에게서 이제 불을 빼앗은 적이 있어요. 인간들에게서 불을 빼앗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을 다시 제우스한테 뺏어갖고 이제 인간을 사랑한 신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라고 나옵니다.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뺏었을 때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다시 불을 인간들에게 돌려주는데 그 불을 훔친 곳이 이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의 불을 훔쳐오는 겁니다. 헤파이스토스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 감초 느낌으로 많이 나와요. 중간에 약간 영화로 치면 약간 유해진 느낌 유해진이나 어떤 오달수 느낌으로 좀 많이 나오는 신입니다. 다음 10번째 갈까요? 자, 이 승리자 헤파이스토스의 부인 겁나 이쁜 앞으로 디테 되겠습니다. 이 봐봐 이뻐. 일단 또 이렇게 몸매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에서는 베누스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알죠? 비너스. 네. 그럼 이쁘다 섹시하를 막 이런 걸 표현하는 비너스. 이 비너스의 어원이 아프로디테예요. 비너스가 좀 이쁘다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미와 사랑의 신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크로노스가 이제 자기 아빠 우라노스 거세할 때 그 이제 피로 바다가 임신해서 낳은 거. 거품 이제 그 피가 바다랑 만났을 때 막 거품이 이럴 때 그 거품 사이에서 막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의 벽화를 보면요, 이렇게 주로 이제 바다나 물가를 배경으로 그리고 이렇게 거품 같은 느낌을 나는 그림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사실상 어때요? 제우스의 할아버지인 우라노스의 막내딸이 되죠. 그리고 제우스에게는 고모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들 중에 좀 지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쵸? 네. 혈통으로는 티탄족이기도 해요. 근데 올림포스의 신으로 취급됩니다. 잘 봐. 올림포스의 12신들은 제우스의 이제 형제들로 티탄족과는 적대했었고 티탄족을 몰아내면서 신들이 이제 올림포스의 신들이 됐잖아. 근데 티탄족을 올림포스의 신으로 받아줬단 말이야. 왠지 알아요? 일화가 있어요. 올림포스의 신들은요, 별명이 올림포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것을 주는 신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올림포스의 신이라는 게. 근데 이 아름다움을 갖고 있잖아. 그죠? 아프로디테가 아름다움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좋은 거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아름다운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올림포스의 신이란 뜻은 좋은 것을 주는 신이니까 아름다움 좋은 거 오케이. 그래서 받아줬다고 합니다. 이래서 어이없게 올림포스의 신이 됐다고 해요. 되게 단순하기도 해 이 신들이. 남편 헤파이스토스고 아들 사랑의 신 에로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결혼을 도왔던 그 결합의 신 에로스랑은 다른 신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이때 나오는 신은 다른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얘가 이제 또 바람을 또 많이 피는 여자예요. 악녀죠, 악녀. 그러니까 여자 제우스로도 많이 불리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바람을 펴댑니다. 그래서 제우스랑 이게 잘 버무려 보면은 어떤 따로 신들의 사생활 편을 또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11번째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헤르메스. 우리 롤 해봤죠? 롤 할 때 상대방에게 CC기가 많으면 어떻게 해? 이 롤을 하시나? 이거 영상 보는 분들이 CC기가 많으면 우리가 신발을 신는데 헤르메스 신발을 신습니다. 왜 신어? CC기의 그 시간을 줄여주거든. 군중 제어 시간을 줄여주거든. 왠지 알아? 헤르메스 지금 모자 보이죠? 모자에 날개 달려있죠? 얘 신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제우스 딸이고요. 손녀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딸이자 손녀인데, 왜냐면 제우스가 자기 딸인 아틀라스랑도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딸이자 손녀가 되겠습니다.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전령이에요. 전령. 여행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빨리 움직여. 속도가 좀 빠른 애야. 그래서 헤르메스의 신발, 롤에서 LOL에서 헤르메스의 신발이 얘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뭐 얘도 약간 멀티플레이어야. 여행의 신, 뭐 도둑과 상인의 신, 뭐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 뭐 저승사자 역할도 했다고 그래요. 좀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득템의 신이라고 별명도 붙어있어요. 요즘에 좀 만화 많죠. 뭐 신의 탑이라는 웹툰도 있고 그 뭐더라?
올림포스 가디언인가? 뭐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만화로 나온 거 있죠. 그 맞을 거야 올림포스 가디언. 뭐 그런 것도 봐서 요즘엔 좀 팬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팬들이 이름을 붙여준 게 득테메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얘기 여기는 없지만 그 두 마리 뱀이 감겨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캐리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무기가 아폴론에게서 받은 거기도 해요. 득템했지 받았잖아. 그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그게 사실은 우리 동화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1911년도에 나온 동화가 원작입니다. 근데 내용이 같아요. 이때 나무꾼이 도끼질 하다가 도끼를 풍덩 빠뜨리니까 산신령이 막 나타나서 이게 네 거냐 금도끼 은도끼 보여주고 아닙니다. 제 건 쇠도끼예요. 이렇게 다 주잖아요. 이때 산신령이 감복해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다 주죠. 이 산신령이 헤르메스입니다. 이 헤르메스를 모델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동화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도끼를 주죠. 득템의 신인 거야. 이래서 이제 별명이 득템의 신이라도 합니다. 헤르메스. 아까 얘기 나왔는데 버디버디 나왔죠. 그 버디버디 보면 이게 신발에 날개 달려 있어요. 그 버디버디가 메신저거든. 요즘에 안 쓰는 없어진 메신저인데 옛날에 쓰던 메신저인데 그것도 이제 헤르메스의 신발에서 나온 거죠. 다음은 마지막 12번째 디오니소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디오니소스라고 해서 뭐 이제 뿌려 먹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이 되겠습니다. 주신은 제우스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주는요 술 주자를 써서요 술의 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술의 신은 바카스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고요. 바카스는 같은 이름입니다. 유일하게 인간에게서 태어난 신이기도 하죠. 인간에게서 태어난 신입니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첫째 주 할 때 그 뭐든지 잘 만드는 미다스의 손이라는 거 했어요. 미다스의 손 알죠? 뭐든지 잘 만드는 사람 금손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미다스 왕에게 사실은 미다스 왕이란 사람에게 그 황금이 되는 손 능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미다스의 손이라는 게 황금손이라는 뜻인데 이 미다스가 만지면 다 황금이 돼요. 이 능력을 준 애가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디오니소스가 미다스라는 왕에게 인간에게 준 능력이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랑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올림포스의 산에 사는 12명의 신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알아본 내용은요. 올림포스의 12신이 과연 누구인가? 어떻게 올림포스의 신에 살게 되었는가? 주신 제우스는 과연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지금 들어보시니까 좀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 없고 잘 모르지만 이 듣다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단어라든가 일화라든가 그죠? 물건의 이름이라든가 대부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많이 따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라도 듣다 보면은 이렇게 퍼즐이 맞는 듯한 느낌이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구나 라는 거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어요.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녕!